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S&P 500 지수 가장 최고의 분기를 보내면서 목요일 시장을 마쳤습니다. 물론 금요일 시장은 휴장에 들어갑니다만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PC 물가지수 발표라는 큰 산을 또 한 번 넘어줘야 합니다. 일단 시장은 경계감 속에서도 잘 마무리를 한 분위기인데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리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게 되는 오늘인데요. 자세한 지수 종가 상황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가 0.1%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1%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두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부 기술주들의 낙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막판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만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이 참 제한돼 있다, 조금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S&P 500 지수가 1분기 동안에 10%나 오르면서 5년 들어서 가장 최고의 분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고점 부담을 이겨내고 2분기에도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 오늘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섹터는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였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규모 유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WTI 국제유가가 2%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는 AE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각종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달 들어서 주가가 20%나 뛰어오르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오늘 가장 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애플, 그리고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흐름들 히트맵을 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메타 그리고 테슬라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오늘장입니다. M7 종목들 관련해서 전해진 소식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봤을 때 지난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은 이 M7 종목들 가운데 빅테크,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가장 많이 담아갔다고 합니다. 3위에는 기술주 반도체 섹터 내에서 AMD를 또 가장 많이 담아갔다고 하는데요.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는 것 같은 양상이고요. 자, 애플의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만 11%의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DG방크 측 투자 의견 하향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CNBC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한 분기 동안에 애플의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주가가 회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독점 이슈 그리고 중국에서의 점유율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 저희 시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S&P 500 지수 내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요 둔화, 가격이나 전쟁, 중국 경쟁사들의 등장 여러 우려 요인들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34명 가운데 단 10명만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은 마켓무버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 특징주 1위에는 화장품 기업이죠. 에스티로더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시켜줬고요. 목표가 역시 $170로 높여 잡았습니다. 수익성을 회복시켜줄 만한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 톰 포드 그리고 아베다의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하는 모습 호평을 해줬습니다. 6%대의 주가가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150 선을 상회하고 있는 에스티로더의 주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럭셔리 가구 리테일 업체인 RH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면서 오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은 기대 이하였지만 이제 올해 수요와 매출이 회복해 줄 거다라고
측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구겐하임 측에서도 매수 의견 재확인과 함께 목표가를 올려 잡았는데요. 이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22%의 추가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8%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제공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선임된 새로운 CEO가 500만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14% 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161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밖에도 보험 관련주였던 올스테이트, HSBC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따라서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베린트 시스템스의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락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력 사업부죠. 이 GE 버노바가 곧 분사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분사 이후에 S&P 500 지수 편입 역시 앞두고 있습니다. 그를 앞두고 양사의 주가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G2의 주가는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GE 버노바의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레딧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상장한 이후로 전일 종가 기준 무려 92%나 급등해 있던 레딧인데요. CEO가 나란히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장 큰 하락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14%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 자사주 2억 5천만 달러어치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후에 14% 급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에는 3대 지수가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고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샤오미 전기차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로이터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헤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4분기 GDP 성장률 3.4%로 이전보다 높게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감담 나온 지표들 하나하나 함께 보시죠.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연율 3.4%로 잠정치였던 3.2%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GDP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 연말 예상보다 강한 소비 덕분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터 저축 고갈 등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탄탄한 고용시장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소비 지출은 3%에서 3.3% 증가로 상향 조정됐으며 미국의 소비 지출은 전체 GDP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와 함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1만 명으로 예상치 부합,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포인트가량으로 나타나며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GDP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2021년 4분기부터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침체기를 겪다가 점차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분기에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4분기 확정치는 3.4%로 나타나게 된 건데요. 나아가서 소비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미국에서는 70%가량이 소비가 이 GDP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의 높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지갑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은행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칸이라고 불리는 SU7, 샤오미가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를 결국 만들어냈고 상당한 흥행이 좀 기대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전기차 관련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 기술기업인 샤오미가 사상 첫 전기차인 SU7 수치를 28일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약 4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최고급 모델은 5,500만 원대에 달합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세탁기,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지만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공개한 SU7은 전기차 진출 선언 이후 3년여 만에 정식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배터리는 중국 업체인 비아디와 닝더스다이가 공급하며 국영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서 생산을 도맡습니다. SU7에는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인 하이퍼 OS를 적용해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샤오미 생태계를 구축해냈고 3월 생산량은 2,000대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샤오미의 흥행 돌풍이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4분 만에 10,000대가량의 사전 예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분 만에 사전 예약 2만 대 돌파를 해냈고요. 30분도 안 돼서 상당한 흥행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도요타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또 테슬라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아이비 쪽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트림으로 출시가 될 도요타의 타코마 모델입니다. 타코마뿐만이 아니라 툰드라 픽업 트럭까지도 출시를 예고한 도요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역풍을 과연 테슬라가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모멘텀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현재 확실한 모멘텀은 AI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멘텀 투자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오미주 기사로 체크해 보시죠. 주식시장에서의 모멘텀 주식이란 지난 수개월간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은 종목을 뜻합니다. 모멘텀 주식은 지난해부터 S&P 500 지수를 크게 뛰어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모멘텀 주식들로 구성된 아이쉐어즈 MSCI 미국 모멘텀 팩터 ETF, 이른바 모멘텀 지수는 올 들어 27일까지 19.7% 올랐습니다. 이는 올 들어 10% 오른 S&P 500 지수 대비 9.7%포인트 높은 수익률로 현재 모멘텀 지수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 대비 주가 수익 비율 PER은 거의 29배에 이릅니다. 이는 림 주식 열풍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쉐어즈의 1년 모멘텀 지수의 추이를 보시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이 모멘텀 투자 랠리고요. 자, 그렇다면 아이쉐어즈 MSCI 미국 모멘텀 팩터 ETF의 구성 항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아주 명도가 높은 빨간색으로 구성된 원의 부분이 반도체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AI 수혜 섹터로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비중이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이 빨간 부분은 모두 AI 수혜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반도체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한 6.5%가량, 브로드컴이 6.5%, 브로드컴이 5.6%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P 500 대비 이 ETF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움직이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유가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범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형량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좀 적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형량이 오른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7만 선을 회복을 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선고 공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계속 7만 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번 형량의 이 미국에서 금융범죄 형량 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폰지 사기로 알려진 버니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받은 것에 비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25년형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분노를 했던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나아가서 유가도 간밤에 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4분기 GDP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83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